속보 한국의 결정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 미 전투기 전량 즉각 작전 중단. 록히드 마틴을 뒤늦게 후회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F-35A 가격이 양산으로 낮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과의 3차 MOA를 체결하면서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변경함으로써 F-35A의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을 포기했다. 고정 가격은 기체 1대당 1211억 원가량 된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이 도입할 초도 생산 대당 가격은 1060억 원이었다.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13일. 한편 2019년 10월 29일 미 국방부는 F-35A B-13-14 2021-2022년 인도분 478대를 39조 8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30일 대당 평균 831억 원으로 한국이 F-35A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도입가를 9,160억 원에서 1조 5,200억 원 정도 낮출 수 있었다. 최근에도 미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조차 도입 가격이 비싸고 운영 유지비의 부담이 큰데 반해서 작전 효용성은 낮은 F-35 사업을 중단하거나 도입 대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한국만 비싼 가격의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미국과 록히드 마틴의 봉이 되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절충교역의 실패에 따른 2중 3중 추가 예산 낭비. 국방부는 F-35A 도입을 위해 작전 요구 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협상 방식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F-35A만 협상에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고 첨단 항공기술 확보에 실패하고 절충교역 규모에서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F-35A의 절충교역은 보라매의 기술 이전 14억 달러, 군통신 위성 설계, 제작, 발사 21억 달러 등 총 38억 달러라고 밝혔다. TV조선 2017년 10월 4일.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이 군통신 위성 비용을 F-35A 가격 인하 시 양국이 돌려받아야 할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군위성 통신은 한국이 유상 구매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군통신 위성 비용 21억 달러는 절충교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액수는 17억 달러로 낮아진다. 결국 F-35A의 절충교역 규모는 구매 액수의 27%로 F-15K의 84%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한국 정부가 F-35A 도입으로 선회하기 직전에 도입하기로 했던 F-15S의 절충교역 규모 약 40억 달러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F-15K 도입 때의 절충교역 84%를 기준으로 한다면 F-35A 도입으로 약 4조 원 이상을 F-15S가 제시한 절충교역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달러 약 3조 원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국방부의 무능으로 무려 3에서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미국과 록히드 마틴에 바친 셈이다. 또한 F-35A 구매로 확보하려고 했던 KF-21 사업의 핵심 기술인 4대 항전 장비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와 체계 통합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KF-21 사업의 비용 부담과 사업의 지체를 가져오는 유무형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절충교역의 실패에 따른 군수 조달 비용 부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F-35A 후속 군수 지원 사업 비용은 총 6억 7,500만 달러다.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2020년 4월에 한국의 요구로 F-35A 관련 장비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속 군수 지원은 엔진, 무기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출판,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
등이어서 국방부가 F-35E 도입 협상에서 을의 처지를 자초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절충교역을 통해 따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로 F-15K는 절충교역으로 엔진, 무장, 부품,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F-15S에도 부품 제작, 군수 지원, 엔진 지원 등을 따낼 수 있었던 전례로 볼 때 F-35E도 후속 군수 지원 등을 얼마든지 절충교역으로 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성능 개량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2022년부터 시작되는 F-35E의 성능 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방사청은 F-35E의 성능 개량은 F-35E의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F-35E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SBS도 F-35E의 성능 개량은 2020년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차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SBS 2021년 3월 15일 F-35E 성능 개량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그러나 미국이 링크-16의 전속 능력과 암호기를 개선하는 성능 개량을 완료한 점,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암호기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록히드 마틴이 밝힌 F-35E 성능 개량 계획을 종합해보면 성능 개량 내용은 링크-16 성능 개량과 F-35 전투기 편대 간 전술 정보 데이터 링크인 다기능 첨단 데이터 링크 장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이동식 표적 타격을 위한 SDB-2 페이브웨이- 인하 합동 타격 미사일 운용을 위한 성능 개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ESM은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 효용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중, 러공대지 공대함 전투에서는 기묘한 무장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F-35E의 신속한 성능 개량에 나서는 것은 맞춤형 억제 전략과 작전계획 5015의 대북 선제 공격과 이를 통한 태평양 미군과 미본토 방어 작전 임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배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 개량에 나선 주한 미군 사드의 사례와 유사하다.